최고 14억 7천만 원을 받았어. 근데 이 14억 7천만 원 받은 사람이 남언니 출신인데 정씨입니다. 형하고 동생이 무기징역을 받아서 마포용문소에 쓰는데 6.25 때 그 인민군이 그 문을 개방하니까 형은 북한으로 가고 동생은 이용문으로 하다가 도망쳐가지고 고향에 와서 요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죽었는데 승소하고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았느냐면 14억 7천만 원을 받아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었는데 아니 이런 판국이 있냐 이 말이야. 그래도 10년 받은 놈보다 이름이 무기징역 받았으면 틀림없이 그때 당시 아주 폭도 대장 노릇을 했을 텐데 그렇다. 지금 저 사람 저 폭도 대장이 하는 그 자식이 너 그거 봤어? 비디오 찍어낸 거 있어? 증거 있어? 그러면은 없다고. 그러면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 그러면 쏙 들어가 이거. 속으로는 저 아방은 저 폭도에서 막 몰프라 뭐하고 뭐 한 놈인데 그렇게 해도 말을 못하게 됐어. 지금 그런 증언자들이 다 죽을 때쯤 되니까 보상이다보다 다 무죄다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거.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14억이나 받았으면 나 같으면 아이고 폭도하다가 이거 받으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럴 건데 이놈들이 체면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못 살고 하니까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이 18명이 얼마를 청구했냐면 124억을 또 청구했네. 그래서 1심에서 그보다 좀 적게 나왔어. 그러니까 불복을 했어 이 사람은. 그래 가지고 지금 계류 중인데 그 후에 몸도 나쁘고 해서 그 재판 결과를 확인도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거야. 형사 보상금 받아, 손해배상 받아, 위자료 받아. 그러면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냔 말이야. 우리가 죽도록 노력하는 세금에서 이거 다 내리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저는 이 군법회의나 일반 재판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전원을 무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 왜냐? 남노당이 첫째 대한민국 건국하려고 하는 5월 10일 그 총선을 국회의원 선거를 못하게 반대했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제주 4.3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제주도민 만여 명, 우익 인사라든지 어린애기 같은 그 1764명 선거관리위원들은 이런 사람 죽였잖아요. 다음 50선거 때 이놈들이 하도 발광을 해가지고 여기가 3개 선거구인데 북제주, 갑구, 을구 요거 2개 선거구가 그 과반수 투표를 못해가지고 무효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남노당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건국은 반대하면서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해 가지고 지하선거는 이놈들이 밤새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52,000명 그 투표지를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야. 대한민국의 선전포고를 했어. 그 이덕구가 제2대 사령관이요. 이덕구가 대한민국 선전포고. 다음에 그 6.25 남침 발발 후에 인민군 지원 환영회 조직해가지고 그 이제 공격을 했죠. 그 6.25 나서 딱 한 달 만에 중문면 하원리에 폭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이밀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집 99동을 불태워봤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자, 이거 목포까지 왔는데 이 제주도에 상륙한 게 아닌가. 이렇게 겁나가지고 했는데 이 하원지서 습격 사건이라고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 인민군 지원 환영회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엎으려고 한 거예요. 인민군하고 합작해서. 그 다음에 50선거 관리위원도 그 1764명 이거 죽였다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다 무죄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한 놈들은 누구냐 이거야. 1764년 죽고 대한민국 선거 투표구에 무효하고 이렇게 만든 거는 누구야? 남노당인데 그 원인 제공자와 원인과 남노당이라는 것은 없어졌어. 지금 남노당 하는 거야. 벌떼같이 덤벼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들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분명 남노당은 존재했고 그 사람들이 주독이 돼서 아까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사상 관련 조사자, 공무원, 학자 이런 사람들은 언론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똑바로 이런 걸 알고 해야 되고 이 재원을 부담하는 우리 일반 국민도 내 세금이 똑바로 내야 세금 내는 게 좋지 세금 낸 게 이거 뭐 폭도 두목한테 주면 이게 세금 내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요 비행장에다가 사형수 249명을 그 집단 총살했습니다. 그때는 군 법무관도 입회하고 뭐 장교들도 다 입회하고 해서 그걸 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결재를 받고 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 결재까지 받아서 사형 집행한 것을 아무 근거도 없이 해가지고 무죄.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지. 발라. 그리고 그 김민주나 뭐 문국주는 도두리 출신인데 조선공산당 조선사회주의 운동사라는 그 사전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주동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마포에 갔다가 북한으로 갔다가 중국을 이용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아주 책도 쓰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 쓴 책을 보거나 이런 거에 보면은 이것은 남노당이 주동이 돼서 한 거다 이렇게 나오고 그 김민주하고 김봉현이가 쓴 책에 보면은 제주 4.3 사건은 북한 정권 수립 지원 투쟁이다 한 것이 한 3군데 나오고 인공기 개항했다. 인공기는 북한기거든요. 그거 개항 투쟁을 했다. 그래서 삼성열 곁에도 세우고 제주 사무소도 세우고 한라산 정상에도 세우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면서 습격하고 스탈린 만세, 김일성 만세 부르면서 습격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9천만 원 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사평화공원에 가보면 위패봉안실에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희생자다 하면 각 마을별로 이름이 해서 이렇게 위패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폭도 두목들이 있어요. 일본 도피자도 있고 북한 사람도 있고 또 북한에 6.25 때 여기 내려온 사단장급도 있고 아주 거물급 남도당 거물급들이 있어요. 그것은 희생자에서 내려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만 그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시면 압니다만 비석이 큰 비석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거기에는 백비라 그 글자가 없습니다. 그건 좌파에서 지금 제주 4.3 민중항쟁 이렇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그들이 의도를 내가 정확히 아는데 이것을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꼭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것이 그렇지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노당의 주동자들은 4.3에 있어서 가해자이지 절대 희생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네들이 너네 폭도라고 안 할게 이런 정도 명예회복이 선을 넘어서 9천만 원까지 돈까지 주는 것은 이거야말로 이 전 세계에 어디 반란 세력 주동자에게 보상을 9천만 원씩 주는 사례가 있냐 이게 기가 막히다. 그리고
지금 사삼평화공원에 가서 보면 남로당이 이리저리 했다는 것은 93%, 97% 우파가 폭도들이 잘못했다는 요런 화면 3개, 그러니까 3%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 누구나 가보면은 이야 이건 뭐 그때 죽일 놈들이네, 군경 토벌 때들이 죽일 놈이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는 역사를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 사삼이 그런 혼란기를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 그 사람들은 참 우리가 기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폭도들이 그 한 거, 반란 이런 것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건국했다 자랑스럽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야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이 죽일 놈들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자학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육관이 되고 있다. 영상물도 마찬가지라. 제가 거기서 가서 영상물을 보니까 시체들이 한 21개 쫙 있는 사진이라, 거기에 여자가 한복 입은 여자가 애기 업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사진이 여수 순천만란 사건 당시에 경찰관이 거기서 죽은 시체를 놓고 그 경찰관 부인이 자기 남편 찾는 것을 4.3이 형보처럼 거기다 했다. 내가 그것을 공격하니까 이놈들이 그것을 봐가지고 나중에 영상을 쭉 한 다음에 이 동영상 중에는 6.25 때와 여순 사건 때 사진을 그 4.3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이용했습니다. 그 자막으로 휙 요렇게 하고 그걸 사진을 지금 돌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놈들이 인간이냐 말이야 이게. 나는 그 사람들 인간으로 안 봐요. 대검찰청 수사국에서 발행한 좌익사건 실록이라고 한 책 11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읽어보니까 9월 총파업,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9월 총파업, 이 노조에서 일으켰거든요. 그걸 일으키는 데는 소련에서 200만원, 300만원, 또 122만 루블 소련도 이렇게 지원해서 박헌영이가 이걸 일으킨 건데, 그 총파업, 9월 총파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9월 끝나니까 곧 10월 1일 대구 폭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대구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한 건, 9월 총파업 한 건, 제주 사건 한 건, 대구 폭동 한 건, 이렇게 계산해도 그 좌익사건 실록에 보면은 이 대한민국 건국 전까지,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까지 977개의 폭동을 이 남로당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놈들이 집요하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용산 그 전쟁 박물관 지금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십시오만은 거기에 그 돌아가는데 벽에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해방서부터 6.25 전쟁 전날까지, 그러니까 6월 24일까지 군경 전사자만 8,824명이 죽었습니다. 그 남로당하고 그 겨루당. 이게 대한민국이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가지고 세운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이제 세운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5월 10일 날 선거를 하는데 선거 등록률이 96.7%, 등록한 사람 중에서 89.8%, 그 다음 그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선거한 사람, 이것도 상당히 그 투표율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투표를 나누네. 등록자의 89.8%가 투표해서 198명이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다수가
참여해가지고 찬성해서 국민 대표 국회의원 198명을 선출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서 우리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공원에 가면 그런 게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 107등이다. 인구로 하면 28등이다. 그런데 그 통계가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경제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12번째, 요번에 IMF에서 발표가 보니까 10번째. 러시아하고 우리가 석유값 많이 올라가면 러시아가 좀 우리보다 낮고, 석유값 뚝 떨어지면 우리가 러시아보다 경제력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나의 매출액이, 그 경제력이 필리핀 전체 나라하고 맞먹을 정도니까 삼성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이야, 이거 건국한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된 판인지 좌파는 이거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아주 사람이나 무자비하게 죽여버린 이런 나라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다. 그것도 해방돼서 2년도 안 됐는데 6.25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국토가 이거 뭐 잿더미 됐단 말이야.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다면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단 말이야. 그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비판하지만 잘난 건 잘난 것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나쁜 것만 계속 추구하고 좋은 것은 깔아뭉개버리고, 이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 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4.3도 이렇게 75년이나 지났고 하니까 좌파든 우파든 화해를 해야 된다는 데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하려면 지금 좌파에서 하듯이 그냥 남노당 말 하지도 못하게 하고, 어디 가가지고 뭐 폭도 얘기하면 그냥 벌떼같이 덤벼들고 이럴 게 아니고, 모여 앉아가지고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너도 잘못했지만 이쪽도 잘못했다. 이쪽에서 잘못한 것은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또 저쪽에서 잘못한 것은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합의를 와서 해야지. 지금처럼 문재인이 정권 시절에 와가지고 국가 폭력에 의해서 그냥 억울한 사람 다 죽여놨다고. 그리고 제주도민을 그 꿈을 먼저 꾸었고, 제주도민이 이렇게 가지고 한 것을 못하게 제주도민이 많이 죽었다고. 그럼 제주도민 전부 공산당이란 말이야. 그런 말을 듣고도 제주도에 변호사도 있고 법학교수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문재인을 향해서 제주도민 명예훼손했다고 고소도 안 해.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핵만 없지 다른 걸로 하면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맞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미국 노선에 따라서 이렇게 건국을 했고, 물론 독재도 좀 했죠. 그러나 이승만은 청렴했습니다. 프란체스코 여사가 양말 떨어진 걸 기우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 하와이에 가가지고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교민들이 도와줘서 병원비 하다가 죽어서 왔지만, 박정희 물론 독재했죠. 그러나 박정희가 한일 정상회담하고 이 산업화,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이런 거 안 했으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겠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우리가 균형적인 시각으로, 제가 첫 머리에 설명한, 예를 들어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 어린 학생들도 그렇게 이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주 미래를 위해 가지고 그 각자가 보는 시선들을 여기 자료에 좀 넣었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거 뭐 당연히 우리가 잘 보상하고 또 그 사람네들 명예 회복하고 신원하고 이렇게 해야죠. 지금 정부에서 이거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우익 인사들의 시선입니다. 여기에 1763명이라고 정부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만 저는 2000명 이상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때 경찰에 협조하고 또 정부에 협조해서 선거관리를 하다가 아무 죄도 없이 그 가족까지 그냥 몰살당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얼마 전까지 이것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은 토벌대에서 죽었느냐 폭도한테 죽었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그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해상생 해가지고 요번에 4.3 지원 집가에 가니까 아예 그걸 싹 없애버렸어. 왜 없앴느냐? 폭도들이 죽인 사람 숫자가 워낙 튀어나니까 에이 화해상생 그거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죽어서 이 사람들은 저 호국원에 가서 위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쪽 폭도대장하고 이쪽 선거관리원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거기 놀 수 없어서 아예 신고도 않고 그랬습니다. 저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했던 사람은 나 거기 우리 아버지 저 폭도한테 죽었지만 거기 안 보내겠어 해가지고 그렇게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 건국 유공자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다음에 남로당 간부 그 4.3을 일으킨 핵심 세력 이것은 폭도요 공비입니다. 공비란 뭐냐? 공산비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보통 1,500 내지 3,500명으로들 각종 서적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3,000명으로 본다는 건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핵심 세력은 4.3 일으켰죠. 도민 1만여 명 이상 생명 잃게 했죠. 그런 원인 제공자이죠. 북한 정권 수비에 앞장섰죠. 이런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신상필벌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또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훔쳐봐도 지구상에 그 어느 나라에서도 반역 세력 주동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역이 조장인 겁니까 뭡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상을 준다면 아까 그 우익 인사들 저희 고향에서도 지금 공비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식량 같은 거 다 훔쳐가고 하니까 집 다 허물고 식량 가지고 대한노락으로 소개해요. 그럼 뭐 군말 없이 소개해요. 또 올라와 하면 저희 나무에는 한바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집단 수용하는데 성 누르고 거기에다 집단해서 일자식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그 가마니 같은 거 뭘로 풀로 해가지고 칸마다에서 한 가구씩 해서 그렇게 살면서 낮에는 그 허물고 온 집을 가서 이제 재건하고 밤에는 들어오고 그 성당 보초소 그러다가 집이 다 되니까 이제 한바생활 집단생활을 놔두고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서 성당을 불러가지고 거기 보초소 그러니까 국가 시책에 적극 공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초소라면 보초소. 저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이스라엘에서 살았는데 그때 이 보초 병력이 없으니까 과부도 저희 어머니가 44세인데 보초 나오라 이거. 그러면 여자들끼리 보초 서면 이건 괜찮은데 남자 여자 혼성팀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는 저희 할머니가 송씨인데
송씨 할아버지 노인네하고 이 한조를 이루는 거라. 근데 저는 그때 9살 때지만은 그 어머니 대신 대석포천을 나갔습니다.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보상을 주면 줘야지. 북도 두목에게 보상을 줘서 되느냐. 그 지금 그때 당시 그 건국에 협조하고 정부에 협조한 사람들은 그 난리통에 내가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보상을 원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덤벼들었던 그 반역 세력은 돈 달라고 한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공산통일혁명 투사들이다. 그리고 그 공산혁명 통일혁명 투사들은 이 북한에서 쓰는 공산통일혁명 투쟁사 그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랄 거다. 그러니까 이 폭도 두목은 김정은이한테 가서 보상을 받아야지. 또 김정은이한테 받기를 원할 것이 아니냐 이거. 지금 김달삼이나 이덕분. 왜 우리가 주냐? 왜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지도자급 있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도 그때 있었으면 그때 뭐 좌익사상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때 뭐 폭도를 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역지사지해 보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내 맘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너가 그때 폭도해서 그것이 옳은 거냐? 지금 북한이 올랐느냐? 대한민국이 올랐느냐? 우리가 그것을 진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발전해서 우리 자식은 남에게라도 먹고 살지 않느냐? 이런 것이 맞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노당 핵심 세력들 유족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입니다. 근데 폭도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폭도 때문에 아들도 죽을 고생을 했어요. 좀 공부도 잘해가지고 내가 어디 육사라도 가고 어디 가려면 신원조사하면 딱 걸려. 그러니까 이거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화딱지 나는 거요. 아버지에 대해도 원망도 되지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이야 이 국가에서 말이야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자동적인 그 반곡에 대해서 아주 적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북한에서 간첩을 난파하는데 최근에는 뭐 난파 간첩은 없습니다만 제주도에서 33건이 그 간첩 침투 사례가 있는데 연고선 침투라는 걸 합니다. 내가 덮벅덮벅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야 너 나하고 우리 저 통일 운동하자 북한에 가자 하면 이 새끼 어떤 놈이 하자 대번에 경찰에 신고하는데 자기 동생, 부모, 형님 이런 사람은 밤중에 와서 딱 만나면 상당히 당황합니다. 저 4.3 희생자로 되어 있는 사람 하나가 그렇게 해서 와서 동생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 동생 교장선생 하다가 정년퇴임해서 뭐 요 최근에 돌아갔다고 합니다만 안 가겠다가 버티니까 이거 시간은 너 몇 시까지 와 그러니까 딱 그 복귀하는 그 간첩선이 있다가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뭐 금반지란 거 주워두고 이 사람이 그 가가지고 그 간첩선을 올라가는데 가만히 이 동생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신고 안 했다가는 집안이 완전히 거덜나게 생겼다 그래. 나중에 알면.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리 형이 이렇게 해서 맨날 몇시 와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부르해서 올라갔다. 근데 그 형이 여기서 그 폭도하다가 이거 해서 그러는데 그 사람도 희생자가 돼 있어요 지금. 북한 간첩, 남파 간첩.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거 보고한 사람들은 돈 줘야 되고 괜찮습니다. 저같이 아는 사람은 그건 아닌데 대한민국이 돈이 그렇게 많은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복도했다 하면 그 족보에라도 이게 좀 불명예스럽잖아요. 예, 그런 점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물론 고생이 했겠지.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그 4.3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취지를 이해를 하고 대한민국이 시책에 호응하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똑똑했고 좌익사상에 좀 물들었지만 그것은 잘못이지만 대한민국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대요. 4.3 당시 정부 측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건 뭐 문재인이가 그 보듯이 아주 군경을 국가폭력이 화신으로 규정해가지고 선량한 도민 3만 명 학살했다 이런. 그렇게 과잉 진압해가지고 무고한 사람 많이 죽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니 여기선 그 인민공화국이 다 돼서 밤에는 거의 해방구가 되다시피 하고 지서 있는 요디 경찰서 있는 요 중심부 빼놓고는 밤에는 다 해방구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진압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갈 수 있냐? 또 6.25를 이길 수 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진압해야 되고 당연히 진압해야 될 임무가 군과 경찰에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군과 경찰은 이거에 대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 것이다. 그 중에 좀 모질게 한 점이 있다. 그것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부 보고서에 보면 토벌대가 1955명 78.1% 죽인 걸로 되어 있고 남로바땅 공비들은 1764명 12.6%를 살해한 것으로 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공비들이 죽인 숫자가 아주 적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잔인한 수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예를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체증한 건데 조천리에 살던 이월색이라고 하는 1936년생 여인입니다. 이 할머니가 살아있는 지역에 저 삼성열 북쪽에 살았었는데 이 사람은 그 집안이 좀 괜찮았는데 이 남로당에 뭐 많이 바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제주시로 내일 제주시로 몰래 가자 조천에 그 사람이 원래 고향은 조천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부락인데 거기서 조천 왔다가 이 조천도 이거 안심이 안 된다 해서 제주로 가려는데 이거 그 동네 사람 그 집주인이 밀고 하니까 그날 밤에 들어가지고 이 죽인 사람을 보십시오. 이 이월색 아주머니 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 동생인데 9살, 7살, 4살, 3살, 2살 이걸 그냥 난도질이라고 해요. 8명이나. 그리고 이월색 아주머니는 그때 그 도망쳐가지고 어디 했냐면 이 제주도 그때 그 똥돼지 기르던 그 변수 있지 않습니까? 변수에 그 돼지우리 속으로 들어갔는데 끄집어내가지고 다 죽으니까 그 부인 여기가 상처가 12군데 2만 9씩 그래도 그 사람 목숨 즐긴 거예요. 의료가 지금까지 발달도 안 됐는데 그 목숨 즐겨서 그 사람은 한글도 잘 못 읽더라고. 여기 사인하십시오 하니까 글자도 잘 못 쓰고 근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분이. 그런 할머니가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 놈들입니까 이놈들이. 뭐 물론 경찰이나 군인도 많이 죽이고 어린애도 죽고 그랬지만은 이 사람들도 숫자가 적었지만 이 남로당이 큰 소리칠 형편은 아니다. 일단 조천리에 남원리에 거주하는 정남국이라고
이 사람은 정남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 아들은 서울에서 경찰관 하는데 이놈 아들이 이 사상에 관심도 가지고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런 술 먹기 바쁜 모양이야. 한 번 나 찾아오지도 않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채증을 했는데 이 사람은 1916년생 돌아갔을 겁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채증한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사람은 성당 부르니까 보초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보단을 조직해서 이제 요 일조는 남문에 가고 북문에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보초 섰다는 이유로 이 습격을 해서 누가 죽었느냐 보십시오. 이 날짜는 48년 11월 28일인데 임신 6개월 된 부인, 자식 중에 10살, 8살, 6살, 또 이 정남휴이 누이 동생 25살, 이 25살에 시집 갔는데 그 자녀 3세, 2세, 1세, 또 이 정남휴 둘째 누이 동생 17세, 또 집에 같이 살던 외가 친족 아이, 그때 뭐냐면 식모 비슷하게 그때 좀 집에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 15살에서 한꺼번에 10여 명을 그냥 잡아다가 난도질에 죽였는데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큰 비 와서 내창도 끌어가고 했는데 어디 그 시체가 해서 가보니까 이빨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우리 부인이로구나 해가지고 장사 지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데 이게 무슨 항쟁이라는 겁니까? 지금 얘들은 항쟁하는데 그리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학문으로 이 최청찰을 해서 입으로 나오도록 해서 죽였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죽이려면 딱 죽여버리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가 이도종 목사도 생매장, 사람 산 것을 땅파가지고 생매장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사람 손자가 이동해라고 광양교회가 제광교회 제광교회인가? 네. 거기 장로님으로 계시고 제주 4.3 적립연구유족회 회장으로 있고 저도 여기 공문으로 이제 조금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6.25 탁 터져가지고 인민군 지원 환영회 읍면별로 했다고 하는데 6.25 그 뒷날부터 14개월 동안 경찰 기록을 통계를 내보니까 폭도들이 습격이 56회예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을 피해가 332개리 마을이 피해를 당했어요. 관공서 방화 4개, 민가 소실이 324개소가 불탔어요. 군경 전사가 39명, 민간인 피살당한 게 38명, 군경 부상 12명, 민간인 부상 23명, 민간인 납치해간 것이 41명. 이 정도로 인민군이 곧 상륙하면 합해서 대한민국 엎으려고 한 사람들이 무슨 항쟁이라고 이 사람들 떠들고 남로당 폭도하면 다 때려 죽일 것이 덤벼드는지 참. 그래서 경찰이 무관희생자도 발생하고 그랬지만은 군경은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초석이 되었습니다. 김일성 문산치하로부터 우리를 구했습니다. 요독소용소에 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28만 명에서 10,000명 죽었다지만 27만 명을 보호했습니다. 남로당이 수청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노고다 이거죠. 그냥 우리 제주도 속담에 들러대경 내불면 여기는 해방구가 되고 6.25 때 통일이 안 돼서 만약 지금처럼 북한이 물러가고 하면 제주도만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하면 10,000명만 죽겠습니까? 제주도가 해방구가 됐다면 엄청난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좌파들이 남로당 하면 그저 지나간 얘기 남로당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화해합시다.
그 사람들도 만약에 했잖아. 아유, 바해상생인데 앞으로 가야지. 하나로 가야지. 그래, 거기에 다 이 사삼의 그 진실이라는 것이라든지 남노당의 만행이라든지 이것은 묻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묻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삼은 통일운동이다. 문예인이도 얘기하고 양조은이도 얘기하고 고려대 그 역사교수 강만길이도 얘기했다. 통일운동. 그렇지. 남북한 통일을 하려고, 공산 통일을 하려고. 근데 왜 그는 우리가 남북한 공산 통일 운동이라는 말을 하고 통일을 하려고만 외치냐? 어떤 통일이냐? 요거에 그 사람들이 꾀가 있습니다. 용어 혼란 전수. 자유통일이냐? 공산통일이냐? 근데 무조건 통일이다. 통일은 종거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언어를 알아야 된다. 학생들도 어디 가서 교육을 받든지 뭐를 접할 때 말하는 그 뒷면을 봐야 된다. 제가 경찰을 한 32년 했는데 내 가까운 사람이 찾아와. 어쩌고 하이 저놈 죽일러. 나쁜 놈. 나중에 그 사람을 또 물어보면 아니 이쪽에서 이리 해가지고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제주도 속담에 한쪽 말만 듣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이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또 저같이 저희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들어서 균형 잡게 우리가 이 사안을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이 좌파들이 참 그 고약한 게 김대중이 CLN하고 그때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김대중이도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그것도 일각에서는 돈 주고 샀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저 인도네시아 이쪽 동티모르라고 있는데 거기 대통령이 호세 라모스 오르타라고 한 그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도 그 독립운동하고 뭘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조은이네가 이 사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불러다가 카로텔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주 4.3의 개뿔을 아냐 말이죠. 근데 영어로 딱 이 발표문을, 주제 발표문을 내고 그것을 한글로 해석한 것을 이렇게 책을 만들어가지고 배부한 겁니다. 그 제가 이제 갔죠. 거기에 4.3 유족회장이 당신 뭐하러 왔어? 아니 이거 범노민 토론회라고 간판서에서 나 범노민 중에 한 사람이야. 내가 왔는데 뭐 잘못됐나? 그러니까 그놈 쑥 들어갔는데 그놈들이 날 때려 죽여도 나 겁 하나 안 내. 그런다. 좀 문신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이놈 불러다가 말이야. 뭐라고 영어로 쓰고 한글로 번역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제주 4.3은 공산당이 폭동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요렇게 만들어놨어. 이 책을 지금 유네스코에 보낸다. 그래서 요번에도 4.3 가까우니까 제주도 아이들 교육시키고 전국 교사들 좌파 전교도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전국화, 4.3이 전국화 이걸 전 세계화 유네스코에 보낸 전 세계화 미래화가 뭐야? 앞으로 4.3은 민중항쟁이다. 군경, 서청과 군인이 탄압해가지고 3만 명 죽여놨으니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전 세계에다가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오영훈이 지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대처할 사람도 예산도 통로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어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이런 기회를 안 줘요. 토론 장소를 안 줍니다. 아예. 토론하자 해도 안 해요.
완전히 제끼는 무시작전. 저걸 뭐 없는 놈으로 계산해라. 뭐 이렇게 무시작전으로 하니까 우리는 그러한 통로도 없고 그렇습니다. 4.3가 똑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글러먹었습니다. 여기 그 말미에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연하고 싶다고 해서 글을 쓴 거 있는데 이게 작년 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입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수호하고 국군을 통수할 그 대통령 당선자라면 여기 와서 4.3 추념사에 저 같으면 마땅히 제일 먼저 대한민국 건국 희생자인 군경과 애국 인사를 추모하고 그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 다음 남로당의 행위를 역사적으로 준엄하게 꾸짖고 그 다음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념하고 그 유족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보상과 명예회복 방침을 밝혔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았다. 저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가서 집에 가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계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됐죠?